네, 월간 우리 동네 오늘의 주제는 건강입니다. 그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정형외과 관련된 질환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된 그런 코너예요. 그만큼 뼈와 근육 건강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많이 좀 다치기도 한다라는 건데 네. 오늘 역시도 양대석 정형외과 전문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오늘은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엘보라고 말하는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요즘 엘보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좀 급격히 늘고 있다고요. 네. 팔꿈치를 만져보면 이 팔꿈치 바깥쪽에 뼈가 있고 안쪽에도 뼈가 있는데 이 바깥쪽 뼈 이름이 외상과 안쪽에 있는 뼈 이름이 내상과입니다. 외상과 내상과. 네. 손목과 손으로 움직이는 힘줄이 이 뼈들에 붙어 있는데요. 이 바깥쪽 외상과 부위 힘줄의 부분 파열이나 퇴행성 손상이 있는 경우를 외상과염, 즉 테니스 엘보우라 부르고 내측에 있는 경우에는 내상과염, 즉 골프 엘보우라고 보통 부릅니다. 일반 성인에서는 외측 상과염은 약 3% 정도, 내측 상과염은 일반인에서 0.5% 정도에서 발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측과 외측 합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82만 명 정도, 여수 인구의 한 3배 정도가 진단되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와. 남녀의 차이는 없고요. 35세에서 50세 정도 성인에서 즉 우세수 많이 사용하는 쪽 팔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 테니스 엘보 그리고 이제 골프 엘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일단 이름 자체가 좀 특이하긴 합니다. 네. 네. 이 질환의 이름의 유래 자체가 운동과 연관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테니스 치시는 분들이 골프 엘보가 발생하기도 하고 골프 치시는 분들이 테니스 엘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모두 발병 원인은 손과 손목, 팔꿈치의 무리한 사용으로 인한 힘줄 손상이고 흡연과도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손상된 힘줄이 팔꿈치 외측에 있으면 테니스 엘보, 내측에 있으면 골프 엘보라고 보통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증상은 어때요? 네. 테니스 엘보는 팔꿈치 바깥쪽에 통증을 일으키고요. 골프 엘보는 팔꿈치 내측에 통증을 일으킵니다. 두 질환 모두 주먹을 쥐거나 물건을 잡기 어려워지고 손목이나 팔꿈치의 기능적 근력이 약해져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손으로 하는 작업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때 통증이 심해져서 야간통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엘보가 지금 아픈 건지 확실히 알아볼 네. 수 있는 진단법 같은 것도 혹시 있나요? 자가진단. 네. 예, 자가진단법으로는 테니스 엘보가 바깥쪽 힘줄이 약해진 거기 때문에 이 팔꿈치 바깥쪽을 눌렀을 때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네. 팔꿈치를 완전히 핀 상태에서 손바닥을 땅으로 이렇게 구부렸을 때 아래쪽으로 구부렸을 때 팔꿈치 바깥쪽에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 상태에서 손목을 위로 들려고 할 때 통증이 심해지면 테니스 엘보를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골프 엘보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 안쪽을 눌렀을 때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을 팔꿈치를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손바닥을 강제로 구부리려고 할 때 팔꿈치 안쪽에 통증이 심화되면은 골프 엘보라고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 아파. 손목을 구부리려고 손목을 하고 위로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이 저항하는 힘을 줬을 때 예, 맞습니다. 안쪽이 아프면은 이게 골프 골프 엘보. 엘보다. 네. 아프세요? 아니요, 저 골프를 안 쳐가지고 테니스도 안 하고. 저도 일단은 지금은 건강한 엘보 것 올 일이 같은데. 없어요, 제가. 예.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게 꼭 뭐 운동을 안 해도 팔꿈치나 이 팔을 많이 써서 발생하는 질환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 질환은 반복적으로 무리하게 사용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나 반복적으로 손을 계속 사용하는 분들이 주로 발생을 하는데요. 평소 팔꿈치 힘줄을 잘 안 쓰시는 분들도 이삿짐을 나른다든가 무거운 물건을 나른다든가 갑자기 운동을 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부님들의 발생 빈도가 높은데요. 그만큼 집안일이 힘들다는 것을 뜻하지 않을까 힘들죠, 싶습니다. 힘들죠. 힘든 일은 아니지만 또 손가락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발생을 종종 하고 있고요. 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운동을 많이들 하시는데 운동 중에서 골프나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처럼 이렇게 손을 이용해서 하는 운동
이런 분들에서 무리하게 갑자기 했다든가 아니면 잘못된 자세로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보니까 최근에 이제 테니스에 대한 네. 좀 열풍이 불면서 네. 이 제 친구들 같이 그러니까 여성들이 좀 네. 무거운 테니스 채를 잘못 잡고 이렇게 쳐서 발생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채라든가 아니면 칠 때 힘이 잘못 들어갔을 때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테니스 옷이 예뻐서 하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근데 손목 다치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저도 이제 곧 배울 네. 거거든요, 테니스. 아, 그래요? 오늘 좀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테니스복 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원인이 정말 광범위한 게 이제 엘보인데 근데 사실 저도 이제 팔목이나 아프게 되면 에이 그냥 한번 좀 놔두면 혼자 낫기도 하던데라고 하면서 그냥 두기도 하는데 자가 치료도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혹시? 예, 원래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는 특별한 치료 없이도 6에서 12개월 정도 지나면은 자연 호전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그래도 오래 있는데요. 걸리긴 하네요, 그러네요. 12개월이면은. 네. 하지만 이게 자연적으로 치유되기 위해서는 증상을 악화시키는 반복적인 활동을 줄이거나 피해야 하고 그리고 팔꿈치가 혈류가 적게 흐르는 부위이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서 회복 속도가 많이 느리거든요. 그래서 네. 환자 대부분이 또 젊고 활동적인 분들이 많아서 잘 낫지 않고 재발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줄의 손상이 자연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기가 넘어가면 그때는 치료에도 잘 낫지 않고 만성적인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만성 통증이 돼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상과염의 치료 목적은 우리가 손상된 힘줄을 재생하는 데 있는데요. 사람의 몸은 어느 정도 재생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손과 팔의 사용량을 줄인다면 특별한 치료 없이도 낫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젊고 활동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고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것 같은데요. 네. 일반적인 치료 방법은 비수술적 치료 방법과 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은 관리만 잘한다면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도 잘 낫는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는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 치료, 표재혈과 신부혈 물리치료나 체충격파를 이용해서 힘줄 재생을 촉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또 팔을 사용을 해야 된다면 사진처럼 보조기를 착용해서 팔꿈치에 힘줄이 걸리는 부하를 줄여서 증상을 호전시키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네. 사진에서 저 파란색 점으로 표시된 곳이 통증이 있는 부위인데 네. 보통 환자분들이 보면 저 부위를 압박이 되게끔 보조기를 차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 부위보다 5에서 10cm 정도 아래쪽으로 보조기를 착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조기를 참으로써 네. 통증이 만약에 감소를 한다면 네. 이후에는 스트레칭과 힘줄 강화를 통해서 힘줄을 늘려주고 조직의 회복을 촉진시켜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저 보조기의 역할은 그러면 근육을 좀 잡아주는 역할인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손을 사용할 때 네. 팔꿈치에서 힘줄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팔꿈치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데요. 네. 보조기를 아랫부위에 압박을 함으로써 이 팔꿈치 아래쪽으로 좀 힘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네네. 알겠습니다. 스트레칭 방법도 좀 알려주시면 따라해보면 좋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네. 스트레칭 방법으로는 외상과염이 있는 경우에는 손바닥을 땅을 바라보게 돌린 뒤에 손바닥을 아래로 구부리고 팔꿈치를 끝까지 펴주는 자세를 유지해서 이 팔꿈치 바깥쪽에 당겨지는 느낌이 들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내상과염은 손바닥을 하늘을 바라보게 한 상태에서 손목을 이렇게 뒤로 꺾어줘서 팔꿈치 안쪽이 당겨지는 느낌이 들게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가 안쪽, 네네. 그리고 반대는 반대로 했을 때는 바깥쪽. 바깥쪽. 네네. 이걸 자주 해주면은 좀 훨씬 네. 훨씬 효과가 괜찮은 있나요? 건가요?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 스트레칭 외에도 약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이제 통증이 심한 경우에 힘줄 손상이 심하지 않은데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힘줄을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사로는 PRP, 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나 프롤로 주사, 콜라겐 주사 등이 있겠는데 이 주사들이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료진과 상의 후에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치료를 꾸준히 했는데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 손상된 힘줄을 좀 긁어내고 봉합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아무리 잘 관리를 하고 뭐 수술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재발이 되게 되면 또 힘든 부분인데 올바른 생활 습관을 함께 해야지 또 재발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한 자세로 오랫동안 갑자기 무리하게 팔을 쓰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혹시 통증이 발생했을 때는 자연적으로 낫기 위해서
좀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는 게 중요하겠는데 네. 만약에 통증이 있는데도 꼭 사용을 해야 된다면 보조기를 착용하고 사용을 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네. 위에서 알려드린 스트레칭 같은 거를 한 번 하실 때 5회씩 하루에 4차례 정도 시행하면 좋겠고 이게 지금 이거는 이제 뭐예요? 팔꿈치 근력 강화를 위해서 네. 네. 이제 팔을 테이블에 고정시켜 놓고 네. 한 500g 정도 가벼운 아령 정도로 네. 손목을 천천히 뒤로 제끼거나 네. 구부려주고 또 반대로 팔을 뒤집어서 손목을 구부리거나 펴주는 이런 운동이 팔꿈치 힘줄의 근력에 도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손목을 아령을 한쪽을 잡아서 손목을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돌려주면서 팔꿈치 힘줄의 근력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카톡창으로 지금 막 질문이 계속 도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상과염과 외상과염이 동시에 왔다는데 이거 어떻게 치료하면 좋냐고 질문이 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스트레칭 네. 안쪽과 바깥쪽 늘려주는 거를 동시에 하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네네. 늘려지는 스트레칭 아까 그러니까 밑으로 내리는 것이랑 이렇게 내리는 부분이 이거 있었는데 예, 맞습니다. 두 개를 이렇게 동시에. 같이 동시에 오는 경우도 좀 흔히 발생을 하나요? 네, 요즘 젊으신 분들 무거운 거 들거나 아니면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동시에 오는 경우가 드물게 있기는 있거든요. 네, 정말 팔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죠. 그래요. 무게 운동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형외과 관련 질환들에 대해 소개해 주시고 또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웬만하면 정형외과에 좀 안 가는 게 우리한테는 그렇죠. 좋아요. 네. 선생님을 안 뵈는 게 저희는 사실은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자, 이 정형외과 질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뭐 교통사고처럼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정형외과 질환은 무리한 사용이나 잘못된 사용을 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적절한 운동, 스트레칭,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금연 등을 통해서 뼈나 관절, 근육 등의 적절한 강도, 유연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심해서 건강한 일상에서 우리가 더 건강하게 좀 지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양대석 정형외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